안녕하세요. 페이스북에서 주식남이라고 하는 아이디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식시장에나 막 코인을 하시게 되면 막 피보나치 되돌림 막 요런 것들 막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여기에 막 61.8포인트 막 32.8포인트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말하는 게 요런 구간에서는 신뢰성이 높아요. 요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개소리입니다. 네,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지표들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드릴게요. 우선 해당 개념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엘리어트 파동 자체를 인정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피보나치를 안 쓰는데, 뭐 여러분들은 쓰시니까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엘리어트 파동을 좀 깊게 공부하면요. 자, 요런 거예요. 자, 자, 이거 보이시나요, 그림? 이게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만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이걸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여기 이 5개의 상승 파동이 있고 3개의 하락 파동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5개의 이 상승파, 이거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웨이브가 있죠. 이 웨이브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상승파, 5개의 웨이브를 상승파라고 하고 이 3개의 웨이브를 하락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딱 3가지만 여러분들 그냥 암기하세요. 너무 많은데 그냥 핵심만 말씀해 드릴게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이런 식의 상승파가 있는데 이 상승파 중에서 이게 시작점이라고 쳤을 때 2번 이 포인트 있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엘리어트 파동의 첫 번째 조건. 이 웨이브 2가 이 시작점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자, 여기가 이게 시작점이잖아요. 그러면 웨이브 1, 웨이브 2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올라가는 건 인정하는데 이 웨이브 2가 이렇게 내려올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웨이브 1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조정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웨이브 3가 만들어지고 웨이브 4가 만들어지는데 웨이브 4가 막 요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이거 안 돼요. 왜냐? 여기 웨이브 1에 있었던 이 고점 있죠. 여기 있는 고점을 밑으로 이 4번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즉 쉽게 말해서 여기에 있는 이 지지라인, 이 지지라인까지 도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도달 안 하고 이런 식의 차트가 반등하는 모습들이 만들어져야지 두 번째 조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막 요런 것들 이거 막 이거 똑같으면 안 된다 하는데 솔직히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시게 되면 상승 웨이브가 지금 이 상승 파동 중에서도 상승 웨이브가 실제로 웨이브 1, 웨이브 3, 웨이브 5 이렇게 있죠. 이 3가지 웨이브 1, 3, 5 중에서 이 웨이브 3가 가장 짧으면 안 돼요. 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이 웨이브 1은요, 뭐 10포인트만큼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 웨이브 3는요, 막 5포인트 상승했고요. 웨이브 5는요, 막 20포인트 상승했어요. 그럼 이 웨이브 3가 제일 작게 상승한 거죠. 이게 막 10포인트 상승하고, 이거 막 3포인트 상승하고, 여기 20포인트 이렇게 상승했으면, 이게 가장 적게 상승했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대충 말해서, 이 웨이브 3가 가장 조금만 상승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적인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거.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자, 이 정도의 조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 공식이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정말 지금 쉽게만 짧게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보이시면 웨이브 3의 상승폭 있죠. 자, 이 상승폭이요. 얼마만큼 올라갈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엘리어트 파동을 사용하면요. 이 웨이브 3는요. 얼마만큼 올라가냐면요. 여기 웨이브 1이랑 웨이브 3를 합친 거에 1.6배 정도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연장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막 2.6배 올라가고 하는데 연장파 이런 것들 여러분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웨이브 1이랑 2가 합친 거에 1.6배만큼 상승한다. 라고 뭐 아시면 되고 이 웨이브 4 있죠. 이 하락하는 이 폭. 이 하락하는 폭은요. 얼마만큼 하락하냐면 이 웨이브 3의 36.2%만큼 하락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웨이브 5는요. 얼마만큼 상승을 하냐면요. 이 웨이브 3의 막 61.8%만큼 상승하거나 아니면 이 웨이브 1만큼만 똑같이 상승한다. 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뭔가 개소리 같죠, 뭔가.
개소리 같은데 이걸 바로 엘리어트 파동의 피보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막 그러면 여기서 막 36.2포인트 막 61.1포인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나온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아 그리고 웨이브 1은 이거 말씀 안 드렸네요. 이 웨이브 1은 그럼 얼마만큼 하락을 하느냐? 이거는 몰라요. 몰라요. 이건 얼마만큼 하락하는지 모르고 그럼 웨이브 B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반등하느냐? 뭐 36.2%나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락 뭐 61.8% 이렇게 하락을 해버리면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1.62배가 뭐 하락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하락하는 거는 얼마만큼 하락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가장 간단해요. 이거까지 공부하려면 여러분들 막 불규칙이나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머리 터질 거고 그리고 제가 해봤는데 정말 쓸모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는 거는 얼마만큼 하락하는지 모른다. 근데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차피 바라보고 매매를 하는데 이걸 바라보는 것 중에서 이거를 먼저 얼마만큼 상승하는지는 먼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고 이게 체크 기준점이 되는 거고 웨이브 2 같은 경우에는 이건 36.2 또는 61.8 웨이브 3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 1 플러스 2에 1.62배인가? 1.62배 정도 상승하거나 아니면 1.62의 2배인 1.62 또는 이거 2배인 뭐 3.2%인가? 2.6배인가? 그 정도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웨이브 4는 무조건 36.2%만큼 하락하고 웨이브 5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1.62배, 62배 또는 웨이브 1이랑 거의 똑같이 상승한다 라고 하는 게 엘리어트의 파동의 이론입니다. 이까지 이론. 지금 막 들으니까 뭐 엄청 어렵죠, 여러분들. 어려운데요.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안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비율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거예요. 이 황금 비율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오셨다면요, 막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야, 이런 비율들 왜 나오고 왜 조정받을 때 요즘도가 조정받을 건데, 그리고 우리 막 주가도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들 급등하는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라고 물어볼겠죠. 자,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해당 원리, 이 이론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다면요. 핵심은 주식시장이 파동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주식시장이 뭐 파동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 자체를 뭐 인정을 못 하는데 피보나치 수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를 만약에 믿는다라고 치신다면 자, 수학적으로 이제 또 들어가 보면 됩니다. 이걸 열을 파동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이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하는 걸 수학적으로 좀 들어갈 거예요. 조금 어려운데 이거 자 조금 쉽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좀 어렵지만 들고 와봐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수학적인 뭐 몇 배 이거 설명드릴 거니까 여기 이 웨이브 1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웨이브 1 이게 웨이브 1인데 이 웨이브 1도요. 잘 생각해봐요. 그냥 이게 만들어졌을까요? 웨이브 1이? 아닐 수도 있겠죠. 이 웨이브 1 사이에서도 요런 식의 파동이 있지 않을까요? 이 웨이브 1을 구성하는 것도 5개의 상승 웨이브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웨이브 1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이 하락하는 것도요. 3개의 하락 웨이브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요런 식의 캔들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아, 첫 번째 상승 웨이브가 있겠구나. 근데 이걸 조금 더 들어가 봤더니,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봤더니, 요런 식으로 5개의 웨이브가 있고, 3개의 웨이브가 있네. 근데 이 5개의 웨이브 자체에서도요, 이 5개의 웨이브 자체에서도요, 이 사이에서 또 상승 3개, 여기서 하락 3개, 여기서 상승 3개, 하락 3개, 상승 3개, 5개, 하락 뭐 3개, 뭐 요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요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또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길게 깊고 깊게 들어가 나가 봤더니 이 웨이브라고 하는 게 몇 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피보나치라고 하는 사람이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결과 시작점에서 시작점에서 웨이브 1까지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21개의 웨이브 또 웨이브 1이랑 웨이브 2를 또 계산해 보니까 총 34개 그 웨이브 1, 2, 3 이것까지 계산은 다 합쳐보니까 55개 웨이브 1,
2, 3, 4 여기까지 다 해보니까 총 몇 개? 68개. 웨이브 5까지 다 해보니까 89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숫자가. 근데 여기서 피부나치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깨달음을 얻은 거죠.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 여기에서 규칙을 발견한 겁니다. 바로 수열이라고 하는 건데 규칙을 한번 발견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웨이브 시작점에서 웨이브 1까지 21개의 웨이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서 1.6을 한번 곱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34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여기서 또 1.6을 또 곱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55개가 나와요. 좀 뭔가 이제 좀 느낌 오시죠? 그다음 여기서 또 1.6을 또 곱해보니까 89가 나와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1.6이 1.6이 계속 곱하고 가잖아요. 계속 똑같은 말씀드렸던 똑같은 게 계속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피보나치는 깨달은 거죠. 아, 이거 지금 딱 보니까 규칙이 좀 있네. 그러면 상승폭과 하락폭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어디 있죠? 잠시만요.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웨이브 1에서 자, 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거 보이시나요? 웨이브 1. 웨이브 1에서 그 21개의 파동, 상승 웨이브 파동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럼 이거는요, 뭐 몇 개가 만들어져야 되죠? 13개가 만들어져야 되죠. 근데 이 13개가 만들기 위해서는요, 웨이브 2가 총, 그러니까 이게 13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총 우리가 만들어진 게 34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13개 웨이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비율적으로 61.8%만큼은 하락을 해줘야 돼요. 비율적으로. 이 웨이브라고 하는 크기들이 어느 정도 일정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는요, 61.8%만큼은 하락해주거나, 아니면 38.2%만큼은 하락을 해줘야지 이 비율이 만들어져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웨이브 3도 우리는 계산할 수 있겠죠. 어떻게? 우리는 웨이브 1, 2, 3를 했을 때 총 55개의 웨이브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즉 쉽게 말해서 이 포인트가 얼마만큼 나와야 될지를 대충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34개의 웨이브에서 곱하기 1.62배만큼만 상승한다면 이 55개가 나오니까 이 웨이브 3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한 1.62배만큼은 상승 웨이브가 나와줘야겠구나.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렇다고 하시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웨이브 자체에서 우리는 주가들의 한 약 10% 정도가 떡상을 했다. 라고 친다면 이 웨이브 3 같은 경우에는 이 10%만큼의 상승 웨이브가 났다고 하는 거니까 적어도 이 웨이브 3에서는 한 16% 정도는 올라가 줘야지 이 비율들이 만들어지는 거다 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웨이브 3에서 16%만큼 상승을 했다라고 친다면 웨이브 4에서는 반드시 38.2%만큼은 상승 하락을 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막 38%라고 하면 뭐 대충 뭐 6에서 7% 정도만큼 더 떡락을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게 되돌림이라고 하는 게 이러한 공식들에서 적당히 얼마만큼 떨어져야 되겠구나, 적당히 얼마만큼 올라가야겠구나 하는 게 이런 비율 쪽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이게 막 61점 몇 퍼센트 이런 것들은 연장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막 38.2%에 대해서는 연장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아실 텐데 대충 지금 어떤 식으로 이 피보나치가 만들어지고 이런 공식들이 만들어지는지는 느낌은 오시나요? 느낌은 오시면 돼요. 솔직히 중요한 건 나머지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한번 말씀 보죠. 맨 처음에 봤던 이런 지표들 있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가서 이거 멋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보시는 겁니다. 이 61.8%라고 하는 게 이제는 어떤 의미를 가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화질이 좀 꾸덕이긴 한데, 자, 이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피보나치 수열에서 시작점이 여기라고 이 사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시작점이죠. 주가가 이렇게 올랐네요. 주가가 이렇게 올랐죠. 오케이, 올랐어.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한다? 지금
위에서 봤던 첫 번째 웨이브라고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웨이브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100포인트 정도 올랐다고 치면요. 이 하락하는 포인트는 그럼 얼마만큼 하락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하락하는 포인트는 엘리어트 바닥을 믿는다면 일반적으로 수학적으로 말한다면 약 38포인트 정도가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더 폭락을 해서 62포인트까지가 떨어지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 퍼센트가 떨어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기 38% 정도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런 지표고 61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런 지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기준점 대비해 가지고 38% 정도 떨어졌네요. 아니면 이 기준점 대비해 가지고 61%만큼 떨어졌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럼 다음에 상승할 때도 그럼 얼마만큼 상승을 해야 될까요? 이제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들?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친다면 정말로 이게 공식적으로 맞다라고 치고 엘리어트 파동이 존재한다라고 친다면 이게 올라가는 폭은요. 지금 여기서 이 상승폭 플러스 여기 상승폭 했던 거에 1.62배만큼 올라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본다면 뭐 여기에 있는 것들이랑 여기에 있는 것들에 1.62배만큼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그다음 내려올 때도 대충 어디까지 내려온다? 무조건 38. 내려올 때는 이거 네 번째 파동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38점이니까 38.2포인트 정도 이쯤에서 지지를 해줄 거나 그런 식의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감은 오시나요? 뭐 다른 것들도 있나요? 한번 바라볼까요? 뭐 요런 것들도 있긴 한데 이거는 다른 불규칙 패턴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건가? 이건 좀 다른 거네요. 대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하는지는 대략적으로 감은 오시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핵심이 있어요. 핵심. 엘리어트 파동의 핵심. 여러분들 엘리어트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은요. 우주의 비밀. 쉽게 말해서 우리도 알지 못하게 자연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이걸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좀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요런 것들을 봐봐라. 우리는 음악이나 의학 등에서 많이 쓰고 있고, 막 요런 것들 바라보게 되면 해바라기 요런 것들도 자연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주식시장도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이러한 피보나치 수열에 조금 흘러갈 것이다. 피보나치 수열대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엘리어트 파동과 피보나치 수열을 쓰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건데 우리 한번 봅시다. 주식시장이랑 코인시장이라고 하는 게 정말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나요? 아니에요. 돈이 많은 소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흔들릴 수 있고요. 그거 말고도 그냥 각종 흐름들, 각종 사회적 지표들에 의해 가지고 쉽게 흔들리는 것들이 주식시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하고 있고 한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아무런 테마주에나 사용하고 있고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대형주나 요런 쪽에다 사용을 한다. 그나마 인정해요. 그나마.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나마 적고 그 다음에 소수의 사람들한테 크게 흔들릴 수가 없는 것들이라고 친다면 그나마 피보나치가 만들어질 수는 있다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테마주나 잡주에다가 이런 걸 사용한다. 그거는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라고 바라보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뭐 38.2포인트, 61.8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한번 설명해 드려봤어요.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일반적인 종목들에다가 대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 저는 보조지표 안 믿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삼아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도 다음 영상은 한 이틀 뒤쯤에 아니면 3일 뒤쯤에 올라갈 것 같네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